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된 뉴럴 네트워크의 그 모델을 어떻게 실제로 계산해, 즉 코딩을 할 때 컴퓨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뉴럴 네트워크의 계산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실행시키는 이런 연산을 전방향 전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eed forward propagation을 번역한 겁니다. 즉 FED FORWARD feed forward, 그러니까 앞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propagation.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입력 신호가 그 다음 층으로, 그리고 그 다음 층에서 또 다음 층으로 계속 전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feed forward propag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력층을 구성하는 값들은 벡터고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히든 레이어들도 벡터입니다. 그리고 그 벡터에 곱해지는 값이 뭐예요? 행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벡터 형태의 연산으로 이 모든 것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계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연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수식이 앞에서 봤던 그 수식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수식처럼 입력층에 있는 요 노드들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값들입니다. x0를 포함해서. 근데 x0 대신에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숫자 하나를 활용하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x0, x1, 2, 3는 주어지는 값들이고요. 이 주어지는 값들 앞에 당연히 앞에서 또 설명된 그 가중치, 행렬이라고 부르는 세타 값들을 첫 번째 세타 행렬의 첫 번째 행을 덧 프로덕트 시킨 것의 결과를 계산하고요. 그러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갈 값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값을 우리는 G라고 보통 많이 기호를 쓰는데 앞에서 우리가 늘 해왔던 그 기호입니다. 두 개의 그 벡터 덧 프로덕트를 시켰을 때 이 값을 G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붙여볼까요? 근데 이 G 값은 세 개가 계산됩니다.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위첨자는 레이어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1의 그 제곱이란 뜻이 아니라 일부러 괄호를 붙이는 이유는 제곱 또는 지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을 계산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준 결과가 이 활성값 A1의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동일한 유사한 방법으로 G2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값이 G22에 해당되는 거고 G23를 계산해서 요 밑에 또 넣어주고 해당하는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적용해 주면 그 결과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활성값 액티베이션 값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활성값을 또 활용을 해서 A1 to A2 to A3 to 그리고 바이어스 유닛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값 플러스 1을 A0로 해서 또 활용을 한번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요 세타 값으로 곱해 주어서 더해 주는 그 결과 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호에 의하면 이거는 G 값인데 세 번째 레이어의 G 값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 근데 노드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첫 번째라고 안 써도 사실은 그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그 결과값을 또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주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h of x의 하이퍼세스의 전체적인 결과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 1, 2, 3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세 번째 레이어에 노드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값이 결국에는 h of x의 결과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인 벡터 형태로 이 계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력층을 이루는 노드의 개수가 3개일 경우에 x1, x2, x3로 주어질 때 추가적인 바이어스 노드 때문에 결국엔 길이가 4인 그 벡터로 우리가 주어질 수 있고요. 이와 같은 x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곱해 주냐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가는데 필요한 와이어들의 가중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세타 1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세타 1이라는 행렬을 곱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 수식에서도 여기 곱해지는 요 앞에 파라메타 3x4에 해당되는 12개의 엘레멘트를 3x4 매트릭스로 우리가 구성해서 이 세타 1을 행렬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타 101, 세타 1에 4개가 이 첫 번째 행에 있을 텐데 이 아래에 있는 요 기호는 뭐냐면 어느 입력 노드에서 몇 번째 입력 노드에서 몇 번째 출력 노드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얘가 출력이고 얘가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값은 다 변하는데 출력되는 값은 하나겠죠. 첫 번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10, 11, 12, 13 뭐 이런 식의 기호 레이블링 규칙을 갖는다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건 역시 첫 번째 세타 1이죠. 다 세타 1인데 얘도 2, 0, 2, 1, 2, 2, 2,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이 세타 값을 어디다 곱해요? 입력 벡터에다가 그냥 곱해주면 그 결과값이 소위 G라고 부르는 벡터가 형성됩니다. 이 G라고 부르는 벡터는 앞에서 우리가 구한 요 하나하나를 엘레멘터로 갖는 그런 벡터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G를 다시 한번 써보면 G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G 값은 당연히 G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첫 번째 값, G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두 번째 값, G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세 번째 값. 즉 요거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넣은 벡터를 구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요 벡터와 행렬의 곱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G값을 누구의 입력으로 사용합니까? 당연히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들어오면 동일한 크기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레멘트 와이즈 연산이 수행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G는 그 벡터의 길이가 3인 벡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도 또 길이가 3인 벡터로 우리가 계산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계산된 겁니까? 즉 첫 번째 입력 X로부터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이 활성 값들로 우리가 계산이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이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단까지의 계산을 또 수행해야겠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바이어스 유닛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 유닛은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만들어져서 있는 거지 이 입력값의 영향을 전혀 받는 그런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A02를 또 1이라는 값으로 만들어 넣게 되고요. 그러면 R3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A 두 번째 레이어의 그 활성 값들은 사실은 그 벡터의 길이가 하나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A0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1로 넣어서 추가했기 때문에 자, 그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웨이팅 매트릭스로 곱해줍니다. 역시 그 결과는 똑같이 앞에 것과 유사해요. 세 번째 레이어에서의 G값이 계산된 거고 이 세 번째 레이어의 G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면 결과가 마지막 세 번째 레이어의 활성 함수 결과값이 나타나고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떤 형식으로 계산되든지 간에 출력값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이퍼세시스의 값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이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말하자면 실행 또는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 가중치를 입력 값에다가 곱해서 결과 값을 얻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곱셈 몇 번 안 해요. 그죠? 덧셈 몇 번 안 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설명한 그런 그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가장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 형태인 3개의 노드로 구성된 입력층과 3개의 노드로 구성된 히든 레이어, 그리고 하나의 출력층으로 구성된 예를 하나 들었었죠. 계속.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자기 자신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의 뉴럴 네트워크 구성을 좀 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조금 전에 신경망을 우리가 구성을 했지만 다 지우고 마지막에 계산을 한번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계산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출력값을 계산하는데 출력값이 그 h of x, 사실은 그 논리 연산의 값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연산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과값 h of x를 계산하는데 이 h of x는 이 h of x에 연결되어 있는 입력값, 이 출력값에서 봤을 때는 이 3개의 액티베이션 밸류라고 우리가 명명한 요 값들이 입력인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입력입니다. 이 입력 값들에다가 적절한 세타 값을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로 결과값을 변형시켰을 때의 값이 이 h of x라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한 그 연산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h of x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h of x는 시그모이드 함수 곱하기 세타 곱하기 a0 이거죠. 여기서 항상 그 a0라는 바이어스 유닛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는 빼놓지만 실질적인 계산할 때는 항상 들어가요. 자, 사실은 이 값을 일부러 띄워놓고 계산하는 거는 서브스크립트 인덱스를 다시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세타에 곱하기 a1 그죠? a0에다가 여기서 세타,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 값, 여기 세타 값을 각각 곱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타 그 a2 그리고 세타 a3 값을 각자 곱해서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세타 값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인덱스 또는 서브스크립트와 슈퍼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의 그 기호 붙이는 방식에 의하면 이거는 세타의 두 번째 레이어로부터 온 거니까 이 위첨자에다가 다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세타다라고 그냥 붙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단이 여기에 와야죠. 출력되는 게 첫 번째 거에 출력되니까 첫 번째 거에 출력되는 건데 몇 번째 노드로부터 오는 건지는 두 번째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0, 1, 2, 3. 그러면은 즉 세타들의 인덱스와 그 슈퍼스크립트에 쓰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입력층이 x1, x2, x3가 있을 때 이것을 벡터로 생각할 때 앞에서 하이퍼세시스는 어떻게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세타 트랜스포즈 x 그리고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1 더하기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거를 g 값으로 놓으면 g, 이 결과가 h of x라고 하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사용되는 하이퍼세시스였던 거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이 x1, x2, x3 대신에 요 a1, a2, a3가 사용됐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a1, a2,
A3라는 것이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이 X1, X2, X3가 뭐였죠? 훈련 자료에서의 특징들이었죠. 즉 여기서는 뭐냐면 A1, A2, A3가 이 부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특징 벡터들이 바로 이것들인 겁니다. 특징 벡터들이. 그죠? 이러한 그 피처들로 구성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입력 피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피처들이 어떻게 구해져요? 실제 피처들의 조합된 형태로 새로운 피처가, 즉 자기 자신만의 피처 특징으로 다시 계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뉴럴 입력되는 특징들의 조합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은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타라는 이런 변환 또는 그 가중치 웨이팅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고, 이 원래 주어진 오리지널 특징으로부터 새로운 특징을 우리가 구성해내는 이 과정이 뉴럴 네트워크에는 사전에 앞서서 계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의 유일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레이어의 개수가,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아주 복잡한 계산을 통한 새로운 피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과의 차이가. 설명을 위해서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만 계속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네트워크의 층의 개수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레이어 1, 지금처럼 4개 층으로 구성된, 그리고 각각의 층을 구성하는 노드 개수는 그것도 좀 임의의 개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몇 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규칙 같은 건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례상 첫 번째 층을 인풋 레이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층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층들은 다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한동안 뉴럴 네트워크가 침체기를 맞이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같은 것은 이런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사이를 채워야 되는 요 세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잘 안 구해진 거죠.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계산 방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아주 요즘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딥은 뭐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어의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깊다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깊다고. 그 러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알파고가 그렇게 복잡한 거를 학습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미 알고리즘이고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점점 확장되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